7월 7일 화요일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사상 최대로 발표된 날인데도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극단적 자리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4.9% 폭락한 7,656으로 어제 8,051에서 하루 만에 395포인트가 빠졌고, 장중 저점은 7,489까지 내려가 8% 넘게 밀리면서 20분간 거래 정지.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가 오후 반등으로 4% 정도를 회복한 뒤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9% 빠진 831로 코스피보다 낙폭이 작았고, 시가총액은 코스피 6,200조에서 그 자리로 쪼그라들었으며, 오른 종목 358대 내린 종목 500그룹 자체는 균형에 가까웠습니다. 원화는 1,529원으로 하루 20원 정도 강세, 한국 10년물 금리는 4.2%로 미국 4.53%와 격차가 크게 좁혀졌고, 시장에서 참고하는 변동성 지수는 85까지 튀어 코로나 사태나 전쟁 국면보다도 큰 역대급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락의 원인으로 시장이 지목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리인데, 5월 27일 상장 이후 이 두 종목 관련 ETF만 하루 거래 대금 12조 원으로 국내 전체 ETF 거래의 40%를 점유하면서 시장의 자금이 두 종목 파생 자리에 완전히 빨려들었고, 외국인이 하루 3조 원 규모 매도를 계속하는 국면에서 국내 매수 수급이 얇아진 자리로 오늘 폭락이 확대됐다는 시각이 부각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주 한국 증시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서 지난 1년간 코스피가 2% 이상 움직인 날이 107회로 미국 5회 20배가 넘고 3% 이상 44회, 5% 이상 23회라는 통계를 인용한 것이 오늘 시장 자리에 다시 부각됐습니다. 개별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자리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171조, 영업이익 89조 원으로 3분기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발표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8% 넘게 밀리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SK하이닉스도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면서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 전체 낙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SK그룹과 삼성그룹 파생 종목까지 동반 폭락하면서 SK스퀘어와 관련 파생주, 낙폭이 대장주보다 컸고, 반면 오락문화, 음식료, 섬유이복, 화학, 부동산 같은 방어 업종은 오늘 자리에서 상승 마감하면서 지수와 정반대 방향을 그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가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IT와 반도체 부품주 낙폭이 컸지만 바이오와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광주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자리로 확정됐다는 뉴스가 부각되면서 금호타이어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유지했고, 광주 KTX 송정역과 가까운 자리라 조성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시멘트, 레미콘 관련 종목이 이번 주 강세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예탁증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사전 매입 신청이 이미 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는데, 베일리 기포드와 코즈, 그리고 오픈 인공지능 연구원 출신이 세운 신흥 인공지능 펀드 시츄에이션스가 확정 매입자로 참여하면서 알리바바 상장 이후 큰 규모의 예탁 증서 자리로 확인됐고, 2023년 ARM 상장 때 사전 매입 비중이 15%였던 것에 비해 이번 25% 비중은 상장 흥행 가능성을 시장이 높게 본다는 신호로 부각됐습니다. 매매는 어제 코스피 폭락 자리에서 SOLCD 금리 액티브 200주를 5만 40원에 매도해 약 1천만원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자금으로 삼성전자 34주를 30만원 자리에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이유는 어제 사상 최대 실적 발표, 다음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린 단기 눌림목을 코어 종목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한 것이고, 이번 매수로 삼성전자 코어 평단은 이전 매수 자리와 함께 평균 30만원 안팎에서 관리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물타기 매수 뒤 오늘 두 자릿수 낙폭이 다시 벌어졌지만, 오늘은 자금 여유 자리 확보를 위해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번 주 예탁 증서 상장 이벤트 이후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매수는 잠시 멈춥니다. 오늘 배운 점은 변동성 지수를 진입 신호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오늘 자리를 정리하는 지표 중 하나로 변동성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지수가 얼마나 크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예상하고 있는 정도를 숫자로 만든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지수가 10에서 20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을 때 20을 넘어가면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오늘 국내 변동성 지수는 85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보다도 큰 자리이고 한국 시장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 있을 때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지 말고 지수가 30밑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지금처럼 하루에 코스피가 5%씩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는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도 다음날 같은 폭으로 밀려나가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진입 자리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변동성 지수가 30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큰 폭 움직임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뜻이고, 이 신호가 며칠 이어져야 진입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보유한 종목이 있다면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 추가 매수는 매우 조심해야 하고, 오히려 자금 여유 자리를 크게 확보해 두는 것이 다음 폭락에 대응할 힘이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